비롯한 여러 개혁 법안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원내 일당이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6번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촛불을 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게 하나 제일 먼저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특검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이런 바람들이 네. 촛불 집회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네. 특검 연장,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핵심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혁 의제들이 지금 국회 안에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개혁 법안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당면한 거는 사실은 특검 연장하고 이제 선거법 처리가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은 3대 개혁 과제가 이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가 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이게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 네. 곳곳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이 네.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하나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번 뭘 해봤더니 그러니까요. 전 국회를 스톱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하나라도 좀 작은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대치전선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다시 정상화를 했지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자유한국당은 네.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MBC 노동조합 탄압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랜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 세 가지 청문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일종의 트집은 아니었나라는 비판적 사고 이런 것도 좀 물론 뭐 100% 트집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 MBC 문제는 이제 회사 측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백동문 본부장이 네. 그거 아무 증거 없었는데 애들 손 좀 봐주려고 우리 해고했어. 예.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면 복직시키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되고 있는 부당해고고요. 네. 백혈병 문제는 이제 회사 직원들의 건강 안전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바람에 백혈병이 걸렸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네. 또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네. 하도 언론에 밀리니까 하는 척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이랜드의 알바 착취는 알바생을 써놓고 그러니까요. 돈을 안 준 거예요. 말하자면 줘야 할 네. 돈을. 예. 이런 것들을 한노위에서 안 다루면 네. 그렇죠. 한노위는 뭘 다룹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물론 절차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네. 예? 그냥 강행한 것이 뭐 모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도 안 해주니까 네네. 열받아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안 자체는 전 뭐 정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지금 이제 이걸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또 이게 좀 나머지 일정은 좀 협의하면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만 네. 도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나왔을 적에 황망하고 당황한 표정이 아니고 네. 배째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대선은 잘 모르겠고 보수 꼴통들하고 뭡니까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꾸 가자. 네, 어쨌든 TK. 대구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형태로 전법을 바꾸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뭐 전국 정당화의 꿈을 포기하고 TK를 기반으로 한 지역당, TK 지역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의 주도권을 쥐고 생존하자. 네. 그러면 지역구를 잡아야 되고, 저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네. 목표를 딱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한번 반격 기회를 잡고, 그것도 안 되면, 다음 총선 때는 반드시 부활하자. 뭐 이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앞서 100% 트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부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네. 어느 영화배우 말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회가 정상화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이 첩첩산중 아니냐, 또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건데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특검 기간 네. 연장 문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우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황 대행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어제 야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야당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합의를 한 지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네. 자유한국당 수석 원내대표 대표가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연장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황 대행이 연장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황 대행의 마음속에만 이 결정 입장이 담겨 있을 텐데요. 자, 네. 우선, 합의한 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렇게 가서 기자들을 불러서 김선동 원내수석이 우리는 당론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힌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합의하자마자. 아니, 그건 자기당 입장을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여야 사당 수석부대표 회동이나, 네.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었어요. 자기들은 좀 어렵다, 당사정상. 근데, 어제 명시적으로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건 어제 처음이죠.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특검 수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검찰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집권당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아쉽지요. 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 노골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폐청산인데요. 이래야 보수도 네. 좀 떳떳한 보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패와 협조하지 않는 보수로 가야 국민들 앞에 떳떳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 이거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예컨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에 입장을 안 밝히고, 또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국회 안에서 직권상정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요. 직권상정은 현실적으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건 국회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국회법이 바뀌어서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의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의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몇몇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의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네.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요. 네. 그 외에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전시 상황 혹은 비상 상황 이렇게 그 요건을 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특검법 연장을 과연 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 아닌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돼서. 그 상황이 비상이냐가 아니라 네. 그 안건이 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가령 지난번에 이제 웃긴 얘기입니다만 정의화 의장이 한번 직권상정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 테러를 방지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므로 네. 직권 상정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형식적 요건은 좀 논리적으로 맞췄어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 어쨌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의 요건을 해석할 때 국가 테러 상황을 대비하고 하자고 하는 법을 처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된다 해서 이제 직권 상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네. 특검 연장을 무슨 비상 상황이라고 해야 할지가 조금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뭐, 그 의장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죠. 이제 앞서 그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고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직권상정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직권상정 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네, 아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는 쉽진 않죠. 왜냐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는 네. 이래 저 국회의원 100여 명이 다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질 않고. 네. 예?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걸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제 말씀은 직권상정부터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렇군요. 네. 직권상정 간단치 않다. 그러면 이 상황, 그러니까 이달 28일에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한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안에 사인해주지 않는 한 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절체절명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국회 안에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뭐 제가 방금 여러 상황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게 네. 그때 선진화법이라는 걸 왜 만들어갖고 이렇게 애를 먹는지 모르겠네. 예. 더구나 사당 체제라는 게 네. 예,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사당 시스템에서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거는 많고 뭐 이런 네. 거죠, 지금. 네, 빨리 당대당 통합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저는 지금까지 이론상 다당제 얘기하신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당제 뭐 내각제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네. 아유 다당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사당 체제가 다당제 아닙니까? 네. 네, 지금까지 쟁점 법안 단 한 건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그러니까요. 참 걱정입니다. 자, 정의당이 특검 연장을 위한 긴급 행동으로 오늘부터 72시간의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작은 정당이긴 합니다만 정의당의 이런 긴급 행동으로 좀 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글쎄 그런 이제 말하자면 네. 최대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절박한 마음들이죠. 네. 이건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 국민들의 압력이 두려워서 네. 법안에 응해주는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뭐 그런 뭐 오히려 대기업이나 혹은 네. 뭐 예를 들어 보수층이나 이쪽을 더 두려워하지 다수 국민들을 더 두려워하는 느낌은 안 듭니다. 교섭을 해보니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탄핵과 그리고 특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엮여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우선 특검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달 28일에 종료가 되면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수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네. 이 수사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 이런 것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가능성인데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지요. 네. 그런데 저분이 혹시 탄핵이 인용돼서 이제 사저로 돌아오고 나면 또 검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결정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고 해서
현행 검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특검처럼 과단성 있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그런 면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윤석열 검사라든가 이분도 다 현직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의 상층부가 문제지. 네. 검찰에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저는 제대로 수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지금 특검 체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민적으로 지금 저희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이 비상 상황이 맞다. 테러 방지법 통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비상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원내 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을 좀 밀어서 이것이 관철돼서 실제로 특검이 상당히 수사에 그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또 끊기고 검찰로 다시 돌아가서 수사자료 검토하고 하는 사이에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 기자님, 네, 지금 저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상황을 잘 설명드린 것이지 네,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너 의지 없지 이렇게 나오시는 건 곤란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제 야사당 원내대표 회동도 하고 심지어 환노위 문제가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만 양보한 이유가 특검법 때문에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해보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의 의지까지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아니 제가 의지를 왜 의심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특검 현장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었었고요. 네. 또 하나의 쟁점은 선거법 처리입니다.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국회의장이 모임을 주관했을 때 그때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특검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개별 사안을 물어보시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게 바뀌었다. 이 이유는 민심에 순응하기보다는 보수 민심과 지역 소위 K 민심만 찾고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판단 근거는 바로 특검법 문제라든가 여러 개혁 입법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1, 2개월 전에 상의할 때랑 지금 완전히 더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배째라는 식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사실상 2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나머지 재벌, 언론, 검찰 개혁 이것은 언감생심 기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네요. 언론 개혁은 뭐 논의 테이블 아예 안 올리고 있고요.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은 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정말 저희가 16차 촛불을 들고, 좀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들으면서 굉장히 우울한 아침이 될 것 같다. 제가 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멋대로 하겠다 이런 거군요. 예, 네, 지금 거의 예. 국민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하는 걸 보세요. 저희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씨, 이인재 씨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뭐냐면 그냥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됩니까? 16번이나 이 엄동설 안에 촛불을 들고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자유당식으로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치인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지는데요. 그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6,274개 학교 중에서 네. 단 경북 쪽에 2학교 정도가 좀 채택을 했는데 네.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문명고는 학내 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좀 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것은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폐기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말씀 주신 그 문명고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장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좀 기분 좋게, 날은 춥지만, 산뜻한 월요일 출발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다, 이런 답답함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한 최종 변론기일, 이것은 예정대로 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또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해 줄래 이랬거든요. 나는 정말 저 양반들이 대통령이 맞는지, 또 대통령을 돕는 법관 출신들 변호사님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한테 미리 이제 예고했듯이 네. 3월 초순쯤에 탄핵 결정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은 3월 초에 그 탄핵이 인용되는 결론이 나와야 검찰의 수사도 모든 것도 다시 특검의 수사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부터 정리해보자. 네. 첫째, 탄핵부터 인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정치 일정이 좀 구체화되고 네. 일단 사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의 부담을 좀 덜게 하고 네. 일단 그 사이에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네. 또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대선 준비를 하는 이렇게 단계 접근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탄핵을 방해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들 황교안을 압박하자 이런 네. 댓글들을 다 올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국가 비상 상황이란 말이냐? 직권 상정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제가 국회의장님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김향자님인데요.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은 산산조각을 내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정권 교체합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은 다 됐지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작년 12월 9일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역시 저희 예상대로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보수 진영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끝났다 생각하고 광장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광장은 광장대로 채우고 또 우리가 대선은 대선대로 준비해서 항상 저런 식의 반격에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서 같이 잘 싸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선은 잘 모르겠고 보수 꼴통들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자꾸 가자. 네, 어제도 TK. 대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형태로 전법을 바꾸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전국 정당화의 꿈을 포기하고 TK를 기반으로 한 지역당, TK 지역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의 주도권을 쥐고 생존하자. 네. 그러면 지역구를 잡아야 되고,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잡아야 되고, 이런 네. 목표를 딱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한번 반격 기회를 잡고, 그것도 안 되면, 다음 총선 때는 반드시 부활하자. 이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앞서 100% 트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부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네. 어느 영화배우 말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회가 정상화 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이 첩첩산중 아니냐, 또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건데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특검 기간 네. 연장 문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우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황 대행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어제 야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야당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합의를 한 지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네. 자유한국당 수석 원내대표가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연장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황 대행이 연장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황 대행의 마음속에만 이 결정 입장이 담겨 있을 텐데요. 자, 네. 우선, 합의한 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렇게 가서 기자들을 불러서 김선동 원내수석이 우리는 당론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힌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합의하자마자. 아니, 그건 자기 당 입장을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여야 사당 수석부대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게, 금기시되고 있는 부당해고고요. 네. 백혈병 문제는 이제 회사 직원들의 건강 안전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바람에 백혈병이 걸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네. 또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네. 하도 언론에 밀리니까 하는 척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이랜드의 그 알바 착취는 알바생을 써놓고 그러니까요. 돈을 안 준 거예요, 말하자면. 줘야 할 네, 돈을. 예. 이런 것들을 한노에서 안 다루면, 네. 그렇죠. 한노에는 뭘 다룹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물론 절차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네. 예? 그냥 강행한 것이 모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도 안 해주니까, 네네. 열받아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안 자체는 전 정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지금 이제 이걸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할 수 없죠. 그냥 이게 좀, 나머지 일정은 좀 협의하면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만, 네. 도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말하자면 새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나왔을 적에 그 황망하고 당황한 표정이 아니고, 네. 배째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하나 이게,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 네. 곳곳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이, 네.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하나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번 뭘 해봤더니 그러니까요. 전 국회를 스톱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라도 좀 작은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대치전선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다시 정상화를 했지요.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자유한국당은 네.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 이게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MBC 노동조합 탄압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랜드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안인데 네. 이 세 가지 청문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일종의 트집은 아니었나라는 비판적 사고 이런 것도 좀 물론 100% 트집이죠.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 MBC 문제는 이제 회사 측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백종문 본부장이 네. 그거 아무 증거 없었는데 애들 손 좀 봐주려고 우리 해고했다. 예. 해고했어. 예. 법원에서 복지시키라면 복지시키지 이런. 비롯한 여러 개혁 법안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원내 일당이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6번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촛불을 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속히 그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게 하나 제일 먼저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특검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이런 바람들이 네. 촛불 집회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네. 특검 연장,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핵심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그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혁 의제들이 지금 국회 안에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개혁 법안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당장 당면한 거는 사실은 특검 연장하고 이제 선거법 처리가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은 3대 개혁 과제가 이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가 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